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한 달 만에 초스피드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올해로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하마터면 졸지에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우며 제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후회스러운 게 결혼 전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였는데요. 다도직입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랑 신부 혹은 혼주분들이 계신다면 혼인신고는 꼭 결혼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살아보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쓰는 게 혼인신고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혼인신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우는 시어머님이 어디서 점을 보셨는데 한날을 딱 찍으시며 그날이야말로 저희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으면 너무 좋은 날이라고 결혼식을 못 올리면 혼인신고라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결혼식 날짜보다 더 빨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땐 이미 저희가 결혼식 날짜를 다 잡고 청첩장이니 예식장이니 모든 것이 정해진 후라 그랬어요. 그 날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 정해진 일정을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형식일 뿐 진짜 날짜는 혼인신고하는 날이라고 그날 가서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혼인신고 하러 가기 전 대접에 물 떠놓고 간이홀레도 했어요. 예전에는 왜 물 떠놓고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해보다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어차피 할 결혼이었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하는 게 좋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결정하는데 힘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제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건 그때 당시 생각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 친구로 처음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일 때부터 남편에게 3살 위 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형이라는 사람이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굉장하냐면 외모가 굉장했죠. 누가 봐도 연예인을 해야 하는 그런 외모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 캐스팅 같은 것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엄청 많았었죠. 그런데 참 세상은 공평한 게 저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진 아주버님은 말수도 없지만 말만 하면 깨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몇 마디 나누면 저 사람이 굉장히 무식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경험이라면 경험인지라 자기 스스로도 과묵하게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때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주버님은 목소리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별 말 없이 앉아서 식사만 했는데요. 당연히 총각일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보통은 형이 먼저 장가를 가야 동생도 보낸다고 생각할 텐데 저희 시댁은 달랐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짝이 있는 놈이 먼저 가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친구로 지낸 시간까지 포함해 5년 가까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와 죽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좋아해 주시고 예뻐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 시어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이 아닌 요즘 젊은 사고방식을 가진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다 숨겨진 사실이 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숨겨진 비밀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글쎄 총각이라고 하던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3살 난 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걸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바로 알았는데 모르던 애기가 시댁에 있으니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금 민망해 하시면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아주버님은 애가 있긴 하지만 결혼은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당신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지만 핏줄인데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그 상대 여자가 아이는 줄 생각이 없고 양육비로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애를 뺏어오신 거죠. 지가 뭔데 우리 아들더러 돈을 보내라고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걔는 마땅한 벌이도 없고 순전히 애 앞세워서 그 돈으로 지 생활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송으로 애 뺏어왔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직장도 있고 벌이도 있잖아. 근데 어머니,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데 그래서 그 소송이랑 아이 데려온 건 언제였던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도 이미 아이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 승현이가 지우기 자식도 아니고 굳이 이야기해서 여러모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물론 지우개였으면 진작에 얘기했지. 니들 혼인신고하기 전에.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무리 아주버님 아이라도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주셔야지. 막말로 아주버님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설마 내가 너한테 애 키우라고 할까 봐 걱정하는 거냐? 아이고 별 걱정을.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당연히 내가 키우지. 내 핏줄인데. 그리고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야. 아직 장가도 못 간 우리 아들 애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잖아. 나는 이 애 우리 호적에 올려서 막둥이를 키울 생각이다. 네? 막둥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가 늦게 결혼한 편이라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나이에 늦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의지가 그렇고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더는 따지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황당하고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저를 속였다는 게 화가 났어요. 특히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입 뻥긋하지 않는 새신랑한테 깊은 배신감을 느꼈는데 남편은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며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내가 자기를 속인 게 아니고 엄마가 신신당부해서 말을 못한 거야. 괜히 승현이 일로 일 커지면 서로 상처만 받고 결혼도 엎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어쩜 그럴 수 있냐 붕괴하셨어요. 그리고 분명 힘들면 며느리인 저한테 의지할 텐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으니 제대로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놓으라고 하셨는데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저한테 너는 뭘 또 쓸데없이 쪼르르 친정에 그런 얘기를 하니? 너 시집 왔어. 이제부터 너는 니네 친정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체면을 깎으면 어떡하니? 하며 서운해하셨는데 그러면서 약간 화가 난 모습으로 어딘가에서 종이를 꺼내와 휘갈겨 쓰듯 조카를 저한테 부탁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적어주셨어요. 됐니? 가족끼리 어려울 땐 도울 수도 있는 건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작은 엄마도 엄만데 저 어린 게 짠하지도 않니? 오히려 내가 괜찮다고 해도 어머니 언제든지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할 수 있는 한 도울게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좌우간 요즘 젊은 애들 정없고 무섭다. 어머니 저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된 거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떡하니 그동안 몰랐던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적극적으로 키우신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키우신다고 하니 저도 확실한 약속은 받아야 안심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서약서 써줬잖아. 그리고 나중에 너도 애 낳을 텐데 네 애 나한테 부탁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서운하다며 그날 저에게 밥도 차려주지 않으셨어요. 뭐 솔직히 안 차려주셔도 괜찮은데 너 줄 밥 없으니까 용건 끝났으면 가 라고 화를 내시며 쫓아내시니 그건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했어야 했냐며 싫은 소리를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왜 나쁜 사람이 돼야 하나 짜증이 났는데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지금은 당신이 키운다고 하셨지만 힘에 부치고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대신 좀 하라고 맡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일만 미리 방지하려 했을 뿐인데 이런 제가 나쁜 걸까요? 그리고 그게 결혼하고 바로 있는 일이다 보니 처음에 어렵다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밀람 생길 것 같아 불안했는데 이런 제 마음은 모른 척하고 저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니 솔직히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서 남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한 달 만에 할 이혼 그때 해버렸으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누가 결혼한 직후 바로 이혼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애써 그 상황을 꾸역꾸역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도 냉전을 벌이고 있었죠.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지내나.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서운함이 폭발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염장만 질렀어요. 내가 볼 땐 자기는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게 모성애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아기를 낳아도 진짜 걱정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친정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놀란 마음에 친정아빠가 계신다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저희 아빠가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깜짝 놀라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더니 급성 뇌경색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며 병원에서는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순간 친정엄마도 저도 또 제 동생도 심각한 얼굴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타이밍도 좋게 그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얘 어떡하니? 승현이가 열이 펄펄 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라며 시어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아니 제가 애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아직 소아과 진료 안 끝났을 것 같으니 병원부터 가보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한테 다그치셨어요. 너도 참 매정하다. 이런 상황이면 네가 튀어와야지. 나들 어쩌라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셨어요. 물론 회사에 있다면 시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이시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친정아빠가 먼저였기에 저는 상황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 그렇게 혼자 소아과 가기 힘드시면 남편한테 연락을 해보시라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말은 어이가 없는 소리였죠. 걔는 지금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리고 남자가 뭘 하니? 라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뭘 하냐고요. 게다가 사돈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와 있다고 하면 걱정해 주는 게 먼저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제가 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는데 그땐 저도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서 서약서 쓰신 거 잊었냐고 저는 친정아버지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연락하진 않을 것 같아 제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친정아빠가 쓰러지신 것도 자연스럽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인간은 자기가 지금 엄청 중요한 미팅 중이라며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했고 그 말에 빈정이 상한 저는 네 조카가 열이 나서 니네 엄마가 허둥지둥 하고 계시니 소아과를 같이 가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용건만 전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밤 9시 정도가 되었을 때 혹시 몰라 친정아빠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는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오니 혼자 거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이 소아과에 다녀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욕실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남편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소아과에 다녀온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그 뒤에 오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중요한 미팅 중이었는데 조카 때문에 일을 망쳤다고 입이 대빨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카가 열이 펄펄 난다고 하는데 걱정도 되지 않았냐며 신경을 긁길래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러는 너는 장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걱정이 안 되냐고 똑같이 말을 했죠. 그러자 자기가 오늘 미팅을 망쳐서 그런 정신까지 없었다며 자기가 이렇게 일하는 중에 집안일을 신경 써야겠냐고 아주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 저 소리가 무슨 뜻이겠어요? 저 말인즉 자기 일하는데 집안일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탓이냐고 그런 말은 나한테 말고 니네 엄마한테 하라고 쏴붙였는데 남편은 제가 무슨 말도 못하게 한다며 신경질적으로 먹고 있던 라면 그릇을 싱크대 안에 우당탕탕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스럽고 컸는지 저는 그릇이 깨진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꼴을 내가 왜 보고 살아야 하나 싶어 그날도 남편과 부부싸움을 대판했었죠. 이거 봐라. 어머니가 조카를 데리고 계시니까 오늘도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서약서도 받은 건데 소용이 없지 않았냐고. 저는 입에 모타라도 단 듯 계속 불만사항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제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던 남편은 할 말이 없으니 저한테 알았으니 조용히 하라고 상황을 피해만 다녔는데 다음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제 선에서 그냥 잘라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하면 남편이라도 가서 도우라 시킨 건데 남편이 저런 꼬라지를 보이니 그냥 저희는 말고 조카의 친부인 아주버님이 나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고 다시 비슷한 일이 생겨 연락이 오면 아주버님은 뭐 하시냐? 아주버님에게 연락하시라 말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한 번은 정말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열감기가 모두 나은 조카가 그날 이후 잠을 도통 자지 않는다며 저더러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약 때문인지 잘만 자더니 이젠 잠도 안 자고 밤새 부채기만 한다. 나는 벌써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요즘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잤더니 몸이 쇠약해져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서약서를 쓰긴 했다만 너 이러다 시어머니 초상 치른다. 그러지 말고 네가 회사 한 3일 정도 휴가 내고 우리 승현이 좀 데려다가 돌봐줘라. 아니 이참에 네가 키워주면 더 좋고. 네? 말도 안 돼요. 무슨 휴가를 3일 했으며 이제 와서 애를 저한테 떠미세요. 죄송하지만 다 안 될 일이고요. 당장 오늘도 급한 업무들이 많아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서약서도 쓰셨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아주버님은 뭐 하시는데요? 저는 이럴까봐 서약서도 받은 건데요. 걔는 바쁘지. 그리고 너는 작은 엄마잖아. 작은 엄마도 뭐 엄마 아니니? 엄마가 할머니보다 훨씬 낫지. 그러지 말고 네가 내일부터 애 좀 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 어머니, 전 그러시면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냥 승현이 엄마한테 보내요. 양육비 주면 되죠. 이러다가는 어머니도 쓰러지시고 저랑은 사이만 더 나빠지실 거예요. 뭐야? 너는 지금 내 손자를 어떤 기집애인지도 모르는 애한테 주라는 말이냐? 거기에 매달 돈까지 보내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어머님이 택한 결정이니 어머님이 감수하시는 수밖에요. 야,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 원래 이렇게 매정한 애니? 시애미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이러고 싶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새색시가 간도 크다며 이런 저의 행동에 놀라워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처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심장이 두근두근 정신없이 뛰었어요. 저라고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카를 떠맡게 되면 어쩐지 앞으로도 계속 제가 조카를 맡아야 할 것 같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시어머니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애 엄마가 애를 데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양육비 주는 게 아깝다고 하셨지만 아주버님도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때도 그래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아주버님이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 남자들은 전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만 의지하려 했는데 시아버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은근 제가 조카를 맡아줬으면 하셨어요. 어차피 애 생기면 애 낳아 키워야 하는데 하나나 둘이나 똑같지 않냐고. 저더러 조카를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지나가는 말로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꼼짝을 하지 않자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거기에 아주버님은 집에 조카가 온 이후부터는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면 잠만 자고 새벽부터 나가는 것 같았는데 제 눈에는 피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남편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 편을 들어줘야 만든 건데 무슨 효자 났다고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건지 아주 총체적 난국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아니다 싶을 때 이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구체적인 생각보다는 앞이 캄캄하니 감정적으로 하던 생각이기도 했는데요. 누구나 부부라면 살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이 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을 겪고 싶지 않으니 아주버님과 결론을 내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우리 형이 퍽도 그런 일로 상의하겠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 자기가 해결하기로 덤볐으면 벌써 했지. 우리 형 원래 저래. 미꾸라지처럼 살살 피해만 다닌다고. 라며 쓸데없는 짓이라고 제 말을 잘라버렸는데요. 그럼 어쩌냐고 이렇게 계속 어머니가 보시고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봐야 하는 거냐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다그쳤죠. 그러자 남편은 어차피 애 안 본다고 지금까지 버텼잖아. 계속 그렇게 해. 그럼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던데 그럼 된 거 아냐? 나도 내 조카인데 그의 엄마가 데려가는 건 싫더라. 우리 집 핏줄이잖아. 라며 저더러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라고 살짝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좋은 뜻으로 방법을 찾자고 한 말이었는데 제 마음만 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는 신혼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조카의 몸에 두드러기가 잔뜩 올라왔다며 놀라셔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 일단 응급실이라도 가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다 필요 없고 저더러 와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다녀오라고 또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시간이면 응급실에 한시라도 더 빨리 가서 원인을 아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시아버님이나 아주버님 계시면 그 차 타고 빨리 가보시라. 그럼 저도 출근 전에 병원에 들려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입한국에도 남한테 미룰 생각이냐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새벽부터 날벼락을 맞은 저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좀 높여 어머니야말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애를 키워봤어요? 아니면 제가 소아과 의사예요? 왜 저만 자꾸 부르시는 건데요? 저도 애가 왜 두드러기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시라고 저도 이따가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왜 저한테만 화를 내세요? 라고 한껏 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자기 아들 깨겠다며 목소리를 낮추라 하셨어요. 아니, 남의 집 딸은 새벽부터 깨워놓고 당신 아들은 깨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시집 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살려고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서약서를 썼는데도 이 정도면 그 서약서도 안 썼음. 저희 집 앞에 승현이 놓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더 이상 승현이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응급실을 가던 말던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도 어머니 아들처럼 회사 출근해야 해서 더 잘 테니 전화하지 마세요. 뭐야? 너 간밤에 뭐 잘못 먹었냐? 너랑 우리 아들이 같아? 너는 여자잖아. 아무리 네가 회사를 다니고 우리 아들처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가정이 있는 여자는 가족을 돌보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잘말 말고 얼른 튀어와.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저희 집에서 어머니 집까지 차로 40분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그냥 응급실 가는 게 애를 위해서라도 낫죠. 어머니는 왜 자꾸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리세요? 애 엄마가 키우는 게 싫어서 뺏어오셨으면 어머님이 다 감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애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저한테 이런 전화로 실랑이 하실 게 아니라 당장 애 아빠한테 응급실 가져가 하시는 게 맞다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자 남편도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말을 하자 그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땐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도 덩달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때를 놓칠세라 시어머니는 왜 자꾸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자기도 애 키우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힘들고 무서워서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의지하는 건데 자기 마음도 몰라준다며 완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네 새끼라도 이렇게 할 거냐고 이번에는 엄마 없는 자기 장손이 불쌍하다고 혼신의 눈물 연기를 보이셨어요. 얼마나 리얼한지 이게 전화라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전화를 낚아채서 말도 없이 끊어버렸는데 그리고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말투로 진짜 작작 좀 해라. 그냥 좀 한 번 정도는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아니, 이 정도도 시어머니를 위하지 않을 거면 도대체 결혼을 왜 했어? 그냥 구하랑 하지. 왜 나랑 했냐고. 라며 화를 내는데 그러게요. 제가 왜 이놈이랑 결혼을 해서 새벽 대바람부터 이딴 소리나 듣고 있는지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친정에 이런 제 마음을 알렸어요. 뭐 당연히 부모님은 놀라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저를 말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달라질 일이야? 어머니는 처음부터 당신이 애를 키울 생각이 없었어. 뭐? 무섭고 의지하고 싶어서 그러신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들어드리면 그땐 아마 작은 엄마도 엄마니까 네가 키우라고 하시겠지. 그래서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로 이혼한다고? 너 그거 사람들이 알면 두고두고 꼬리표처럼 너 괴롭힐 빌미야. 됐어. 그런 거 무서웠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해. 나는 결심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뭐? 우리가 더 놀랄 일이 아직 남았냐? 미안하다고. 잘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나야 꼬리표가 붙든 말든 상관없는데 엄마 아빠도 같이 싸잡아서 이상한 소리 듣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걸 알면서도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네가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정말 영 아니다 싶으면 얼른 정리해. 고마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저희 친정은 제가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전한 뒤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제가 힘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어쩐지 엄마는 심정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편과 시댁에 오만 정이 떨어진 저는 한시도 그들과 엮여있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합의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 앞에 내밀었죠. 그러자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저는 그 기세에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이 반응하자 우리 부부에게 더 이상 희망 같은 건 없겠다는 씁쓸한 생각도 따라들었는데 그래서 더 미련 없이 저는 제 할 말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전에 분명히 서약서 받고 얘기했지. 근데 지켜주지 않았잖아. 결국엔 그 숨겨놓은 조카 때문에 나까지 들들 볶이고 자기란도 신혼잼이 하나도 없이 맨날 싸우는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자기가 너무 빡빡하게 선 긋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부 내 탓이라는 거야? 결혼 전부터 식구들이 짜고 날 속였잖아. 그뿐이야? 당신 어머니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시집 오면 당신 혼자 나한테 떠밀 생각이었다고. 소설 쓰지 마. 우리 엄마가 왜 자기한테 그래? 아니, 식구끼리 좀 돕고 살면 안 돼?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매정해? 혹시 알아? 승현이가 나중에 작은 엄마 고맙다고 효도할 수도 있어. 됐거든? 그리고 나더러 매정하다고? 여기서 매정한 사람은 사고 쳐놓고 모른 척하는 당신 형이야. 자기가 책임 못 질 것 같았으면 애 엄마한테 맡기고 양육비를 주면 그만이지. 그 돈이 아깝다고 그렇게 애를 할머니 손에 맡기는 게 맞아?
어머님도 그래. 자기가 욕심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이제 막 시집온 나한테 그러시는 건데?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자기한테 의지하는 게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자기한테 결혼은 그런 거니? 좀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는 그거? 당연하지.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남자 집에 희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결혼인데 내가 지금 행복해? 전에 자기가 그랬잖아. 고아랑 결혼하지 왜 자기랑 결혼했냐며. 나도 그때 정말 후회했어. 내가 왜 자기랑 결혼했니? 아무튼 나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이딴 서류 다시는 가져오지 마. 조카 돌보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니. 원래 너라는 여자 이것밖에 안 됐냐? 내가 아는 한소영 맞냐고. 남편은 자기도 저한테 속은 것 같다며 답답해했어요. 아무래도 이 남자 역시 아이 키우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족속인 것 같았는데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날 저녁,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로 저를 또다시 놀라게 해주었죠. 글쎄,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조카라고 생각해서 더 선을 긋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참에 조카를 우리 아이로 입양하자고 하는데 저 인간이 드디어 돌았구나. 헛웃음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올릴 거면 네 호적에만 올려라 하고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혼 의사를 더욱 강하게 내비치니 남편은 살짝 주춤했어요. 그리고 그냥 해본 소리라며 뒤늦게 수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런데 이건 또 무슨 꿍꿍인지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자기가 제 대신 당분간 시댁에 들어가 조카를 돌보겠다고 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시어머니도 애 보는 게 수월해지실 거고 저한테 귀찮게 연락하는 일들도 없지 않겠냐고. 그러니 이혼 소리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인간이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말 같지 않은 소리이긴 하나 뭔가 노력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시댁에 들어가 지내면 집에 생활비를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결혼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남편과 제 기준이 달랐던 건지 몰라도 제 생각보다 남편이 모았다는 돈이 턱없이 적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이 돈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나 결혼을 미룰까도 고민했는데 남편은 결혼은 마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거라며 안 그러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된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당시는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할 때라 돈과 별개로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제가 모은 돈에서 해결을 했어요. 부족한 돈은 친정에서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 혼수를 장만했고 둘이 결혼하면서 쓴 돈이 차이가 많이 났기에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대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에서 관리를 포함한 공과금이 모두 이체가 됐는데 자기가 시댁에 들어가니까 그 돈을 이제 자기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 제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이혼은 하기 싫다고 하면서 저딴 식으로 나오다니 저는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 생활비 없어도 된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최후의 통보를 날렸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혼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들 모두 사기죄로 엮어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계획적으로 며느리인 저를 속였고 서약서를 썼음에도 저에게 계속 조카 양육을 떠민 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댁 편을 들며 신혼집에서 나간다고 했으니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고 시댁 주소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놀라셨는지
앞으로는 조카 일로 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아들도 돌려보낼 테니 둘이서만 잘 살라고 하셨는데요. 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더군요. 이미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게다가 신혼집도 어차피 남편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제 집이었고 신혼 살림은 새 것과 다름이 없으니 몽땅 시댁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너무한다며 또 우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네가 며느리지만 딸 같았다. 그래서 너도 내 마음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만 그랬는 모양이다. 너는 나를 이렇게나 싫어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 그래, 내가 사라져 줄게. 그러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도 듣기 싫었어요. 제가 왜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오만정 떨어진 남편과 살아야 하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전에 없던 친절한 말투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남이 될 사이에 더 이상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태도가 더 무서웠던 건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닥달한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맙게도 남편도 자존심이 있어서 저한테 굽히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애도 없고 조카도 없어서 애기 이쁜 걸 모른다며 인정도 없고 모성애도 없는 저랑 누가 살겠냐고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이 다 맞다고 나는 결혼이랑 맞지 않는 사람이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는데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무의미한 싸움이었는데 이 인간이 유책이 저에게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위자료 청구를 했더라고요. 자기 쪽 변호사한테도 어찌나 제 이야기를 나쁘게 했는지 소송 기간 동안 내내 불쾌했는데 결과는 저희 쪽의 승리였죠. 저는 최대한 좋게 서로 가져온 거 다시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괘씸해서 그냥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측에 저 역시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이혼 사유 중인 중심에는 저를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시어머니가 계셨으니 저희 측은 시어머니를 가장 큰 문제의 인물로 지목했는데요. 그리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이 한 달이지 한 달 내내 시달려 이혼 결심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점이 높게 인정되었는데요. 그래도 기간이 기간인 만큼 금액은 저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며 저를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으로 몰아갔는데 저희가 친구 사이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 욕을 엄청 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힘들어서 조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질색팔색을 하며 싫다고 했고 거기에 애 못 보겠으면 애 엄마한테 보내라고 아주 싸가지 없게 굴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자기들이 결혼 전까지 조카가 있었다는 걸 속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고작 그깟 일로 이혼을 했냐며 제 속도 모르고 훈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어쩌면 제가 마음을 좋게 먹고 조카 아이를 키웠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카에겐 엄연히 책임져야 할 부모가 있는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이 쉽지 제가 당신 뜻대로 하면 시어머니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지 모를 일이었는데 이게 저의 지나친 과대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 준비하는 동안 내내 저를 속였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무슨 결혼 생활을 지속하겠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제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을 끄고 저는 저대로 이혼 후의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 소문은 더 일파만파 번져가더군요. 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게 제가 그 모든 소문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유심히 지켜보다 저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저 남편은 그 인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고소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렸어요. 그들도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욕할 사람은 욕하라고 남겨둔 채 남편에겐 그 어떤 합의도 없이 법대로 하겠다 통보했더니
자기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고. 제가 조카를 싫어하고 자기 가족을 싫어해 이 사단을 만들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야말로 왜 니네 가족을 싫어하겠냐고, 싫어하게끔 만들어 그런 거 아니냐고 맞받아 쳤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럼 내가 네 조카 입양해서 키우고 니네 가족한테 고분고분거리며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대답 똑바로 해보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누가 꼭 그러라고 했냐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저들은 제가 그러길 바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싫다고 질색팔색을 하고 거기에 이혼 소송까지 했으니 그게 괘씸했다는 건데, 아니 제가 싫어서 못하겠다고 이혼한 건데 괘씸하고 말 게 뭐 있냐는 소리죠. 그렇게 남편이 퍼뜨린 소문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남편만 양심 없는 인간으로 찍혀서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되었는데요. 그건 뭐 자업자득이니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은 계약 기간이 남아 신혼집이었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기간이 다 되면 그 보증금 찾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앞으로의 제 삶을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끔 반갑지 않은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결혼 후 효자 노릇을 하려고 했던 전 남편이 힘들다며 장문의 글을 보내더라고요. 딱 보면 술 먹고 쓴 글 같았는데 취중 진담이라고 그 조카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봅니다. 친부인 아주버님은 다른 여자한테 꽂혀서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저러다 또 어디서 애라도 덜컥 만들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손주 욕심 많은 아주머니와 그 뒤치다꺼리할 그 둘째 아들만 죽어날 텐데, 부디 그 이쁜 조카들 키우며 등골 휘어지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정도 없고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조카였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어른들이 조카를 위한 선택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던 친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뭐 자기 핏줄이라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 선택 본인들이 책임지시라 한 것뿐인데, 이런 게 이기적인 거라면 저는 그냥 욕을 먹겠습니다.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후회의 마음이 없는데요. 오지랖인 것 같긴 하지만 조카였던 그 아이만큼은 이기적인 어른들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제 솔직한 마음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이렇게나마 제 바람을 여기에 적어봅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부디 권선징악처럼 벌받을 사람을 벌받고 죄 없는 사람은 행복해지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없이 모두가 보람있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